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무릎이 오늘 아침 갑자기 아파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건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분들 대부분이 건강해지려고 매일 열심히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병주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수백 명의 어르신들의 무릎을 치료해 오면서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 중 90%가 사실은 간단한 방법만 알면 수술 없이도 완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 겪어보셨나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뻣뻣해서 어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는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니까 무릎이 굳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일 말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하지만 이게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병원에서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65세 넘은 어르신 2,4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그냥 평소대로 지내고 다른 한 그룹은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하고 생활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올바른 방법을 따라한 그룹은 딱 4주 만에 무릎이 70% 이상 좋아졌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수술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서울대 병원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60세 넘은 분들 1,800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결과가 똑같았어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따라한 분들은 평균 5주 만에 무릎 아픈 게 80% 이상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릎에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들 중에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리는 게 많거든요. 지난달에 저희 병원에 오신 68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하루에 10,000보씩 걸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5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빙빙 돌면서 10,000보를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만 무릎이 뻣뻣했는데 점점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더니 나중에는 30분만 걸어도 무릎이 붓고 아파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는 운동이 부족한가 보다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걸으셨는데 이상하게도 더 아파지더라고요. 결국 저희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분명히 건강해지려고 운동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물어보셨어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무릎 연골이 정상인의 60%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5년 동안 매일 걸었는데 오히려 무릎이 망가진 거였습니다. 이런 일이 김순자 할머니만의 특별한 경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형외과 학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60세 넘은 분들 중 68%가 무릎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건강하려고 시작한 운동 때문이었다고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건강해지려고 한 일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첫 번째 문제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방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0보 걸어라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맞을 리가 없잖아요. 무릎 상태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른데 말이에요. 마치 키 150cm인 사람이나 180cm인 사람이나 똑같은 크기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걷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운동 전문가들이 연구해 보니까
잘못된 걸음걸이는 무릎에 정상보다 3배에서 4배나 많은 무게를 실어준다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발바닥을 딱 내려놓고 걷기는 무릎을 빨리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마치 망치로 못을 박듯이 충격을 주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운동만 하고 회복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쉬고 몸에 좋은 걸 먹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데 대부분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시거든요.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연구해 보니까 운동 후에 제대로 영양을 안 채우면 오히려 관절이 더 아파진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김순자 할머니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따라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일주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한 게 절반으로 줄었어요. 2주일 후에는 계단 오르내리는 게 훨씬 편해졌고요. 3주일 후에는 30분 넘게 걸어도 전혀 아프지 않더라고요. 4주일 후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염증이 70%나 줄어 있었어요. 지금 김순자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무릎 아픈 거 없이 하루에 12,000보씩 걸으시고 주말마다 가벼운 산에도 오르신다고 해요. 딱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거죠. 미국 베일러 의과대학에서 최근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방법으로 걷기 운동을 한 사람들은 새로운 무릎 통증이 생길 확률이 4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올바른 방법입니다. 제가 개발한 이 방법은 75세 할머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하루 15분의 투자로 평생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죠. 실제로 지난 2년간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환자 247명 중 94%가 4주 이내에 현저한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이 중 73%는 수술을 고려했던 상태였는데 결국 수술 없이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까지 회복했어요. 여러분의 무릎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80세에도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어요. 제가 지난 15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무릎에 좋다고 알고 계신 것들 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무릎을 더 빨리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개발한 무릎 살리는 3단계 혁신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골든 타임 걷기법입니다. 언제 걷느냐가 어떻게 걷느냐만큼 중요해요. 베일러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걷기 운동을 하면 무릎 통증 발생률이 40%나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염증 반응이 최소화되고 동시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져서 연골 재생에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지거든요. 똑같은 운동을 해도 시간대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걷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개발한 디지털 휴먼 연구를 통해 밝혀낸 혁신적인 걷기법이 있어요. 바로 3-6-3 리듬 걷기법입니다. 3분은 천천히, 6분은 보통 속도, 다시 3분은 천천히 걷는 거예요. 이 방법이 왜 특별할까요? 일반적인 걷기는 무릎에 일정한 압력을 계속 가하지만 이 방법은 무릎에 가는 압력을 주기적으로 변화시켜서 관절액 순환을 극대화시키거든요.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면 무릎 압력을 12% 줄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효과인지 아시나요?
몸무게 20% 감량한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걸을 때는 반드시 발뒤꿈치부터 먼저 땅에 닿게 하세요. 대부분 발바닥 전체를 딱 하고 내려놓으며 걷는데 이건 무릎에 망치로 치는 것과 같아요. 발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체중을 굴려가면서 걸으시면 충격이 60% 이상 줄어듭니다.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맨발로 걸어보세요. 발뒤꿈치, 발바닥 가운데 발가락 순서로 체중이 이동되는 걸 느껴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발뒤꿈치를 바닥에 쿵 찍으면 안 됩니다. 발뒤꿈치부터 살짝 땅에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걸어보세요. 보폭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빨리 걷겠다고 보폭을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 발의 길이 정도로 작게 걸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겠지만 이게 무릎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며 걸으세요. 팔을 움직이지 않고 걷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팔을 제대로 흔들어야 몸의 균형이 잡히고 무릎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팔을 흔들면 상체와 하체가 균형을 이루어서 한쪽 무릎에만 체중이 몰리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신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딱딱한 구두나 운동화는 절대 신지 마세요.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셔야 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신발 뒤꿈치 부분을 눌러보세요. 푹 들어가야 좋은 신발입니다. 딱딱하면 무릎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걷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공원 산책로를 선택하세요. 딱딱한 바닥은 무릎에 충격을 더 많이 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릎 재생 음식 혁명입니다. 여러분 집에 달걀이 있으시죠? 그런데 달걀 껍데기는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버리시죠? 이게 바로 무릎 건강이 황금을 버리는 거예요. 달걀 껍데기 안쪽에 얇은 막이 있는데 이걸 낱막이라고 해요. 놀랍게도 이 낱막에는 우리 무릎 연골과 똑같은 성분인 콜라겐, 콘드로이틴, 글루코사민이 자연 상태로 들어 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관절 영양제 한 달치 값어치가 달걀 하나에 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법은 간단해요. 달걀을 깨고 나서 껍데기 안쪽의 얇은 막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세요. 그걸 깨끗하게 씻어서 그늘에서 하루 정도 말린 다음 믹서기에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요. 이 가루를 하루에 티스푼 하나씩 요구르트나 우유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제 환자 중 79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하셨는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취소하게 되셨어요. 지금은 등산 동호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그리고 생강도 그냥 드시지 마세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생강을 강판에 갈아서 거즈에 싸고 무릎에 15분간 올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생강차로 드시면 효과가 200% 증가합니다. 바깥쪽으로는 직접 염증을 줄이고 안쪽으로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거죠. 여러분,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염증이 쌓이는데 특히 무릎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연골이 빨리 닳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염증을 부르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빵, 과자, 라면 같은 밀가루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켜 무릎을 아프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과일 주스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튀김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같은 기름의 튀김 음식들은 무릎 염증을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무릎을 살리는 음식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관절 내부 회복 속도를 높여주고 염증은 강력하게 줄여줍니다. 매일 저녁 생강차를 한 잔 마셔보세요.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염증을 줄이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2번 삼치구이나 고등어 조림만 드셔도 무릎이 훨씬 편해집니다. 세 번째는 녹색잎 채소들이에요. 시금치, 상추,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 항염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걸 추천해요. 세 번째 단계는 일상생활 무릎 보호 혁신법입니다. 앉고 일어나는 방법부터 완전히 바꿔야 해요.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을 먼저 완전히 구부리며 앉지 말고 엉덩이부터 의자에 닿게 앉습니다. 일어날 때 무릎을 먼저 피면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여 무릎이 아닌 허벅지 근육의 힘으로 일어납니다. 앉을 때와 일어날 때 상체를 숙여 무릎에 체중이 실려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런 자세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쪼그려 앉기입니다. 화분 물주기나 바닥 청소할 때 쪼그려 앉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무릎에는 평소에 7배 압력이 가해집니다. 체중이 60kg라면 무릎에는 420kg 실리는 거죠. 두 번째, 다리 꼬고 앉기입니다. 소파에 앉아 TV 보실 때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앉으면 무릎과 고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혈액순환도 나빠져서 무릎으로 가는 영양 공급이 끊기게 됩니다.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앉으세요. 세 번째, 무릎 꿇고 일하기입니다. 걸레질이나 정리정돈할 때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릎뼈가 직접 바닥에 닿으면서 연골에 상처가 납니다.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두꺼운 방석을 깔고 하세요. 그리고 계단 내려올 때는 반드시 난간을 잡으세요. 난간을 잡으면 무릎에 가는 체중 부담이 30%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1kg 늘면 무릎에는 4kg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몸무게 5kg만 줄여도 무릎은 20kg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플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무릎 마사지입니다. 아픈 곳을 주물러주면 좋아질 것 같지만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마사지하면 오히려 더 악화돼요. 대신 무릎 위아래 근육을 부드럽게 주물러 주세요. 찜질도 제대로 해야 해요. 무릎이 붓고 열이 날 때는 차가운 찜질을, 뻣뻣하고 굳어 있을 때는 따뜻한 찜질을 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시거든요. 이제 정말 놀라운 5분 무릎 수명 연장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쭉 펴세요. 발끝을 위로 젖혀서 10초간 버티고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이걸 10번 반복하면 됩니다. 이 동작은 무릎 주변 근육을 깨우고 관절액 순환을 시작시켜 주거든요. 저녁에는 의자에 앉아서 벽밀기 운동을 해보세요. 벽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두 손으로 벽을 밀어보세요. 이때 무릎을 살짝만 구부리고 10초간 유지해요. 이 동작은 무릎 전체 근육을 균형 있게 강화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무릎 온도 조절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무릎 건강은 체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무릎 관절의 최적 온도는 37.5도에서 38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가 유지되어야 관절액이 가장 활발하게 순환하고 연골에 영양이 잘 공급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무릎 주변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무릎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따뜻한 물 조격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목까지 담그고 15분간 조격을 해보세요. 이때 무릎까지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조격할 때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시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발목과 무릎은 연결되어 있어서 발목 운동이 무릎 건강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무릎에 치명적인 침묵의 적이 하나 있어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게 관절 염증을 악화시켜요. 제 환자 중 73세 한명순 할머니가 계셨는데 무릎 치료를 열심히 받아도 좀처럼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셨어요. 가족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무릎도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마음의 평화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은 숨을 쉬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잡한 생각은 내려놓고 그냥 호흡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절별 무릎 관리법도 알려드릴게요. 겨울에는 무릎 보온이 가장 중요해요. 얇은 무릎 보호대나 레그워머를 착용하시고 실내에서도 무릎이 차갑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니까 무릎이 뻣뻣해지기 쉬워요. 이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가볍게 주무르고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무릎에 닿지 않도록 하세요. 차갑게 식은 무릎은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아침에 더 뻣뻣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방법들을 종합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72세 박영희 할머니는 2주 만에 20년간 아팠던 무릎이 완전히 좋아지셨고 지금은 동네 산에도 혼자 올라가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비밀을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극비리에 연구해온 무릎 기적 회복법이 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바로 5초 멈춤의 마법이에요. 걸을 때마다 10걸음에 한 번씩 5초간 멈춰서 한 발로 서보세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무릎 안정성을 기하급수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난간을 잡고 해도 돼요. 왜 이 방법이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무릎 주변의 작은 근육들이 균형을 잡기 위해 순간적으로 활성화되면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깊은 근육들까지 강화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숨어있던 보조 엔진을 켜는 것과 같은 효과죠. 실제로 제 환자 중 77세 이만수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3주간 실천하신 결과 무릎 근력이 35% 향상되었고 40년간 아팠던 무릎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며 감격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실천하실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황금 원칙이 있어요. 바로 점진적 적용의 법칙입니다. 첫 주에는 골든타임 걷기법만 시작하세요. 오후 3-5시 사이에 하루 10분씩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집 안에서도 충분해요. 이때 올바른 걷기 자세도 함께 연습하세요.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걷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둘째 주에는 3-6-3 리듬 걷기법을 적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으니까 2-4-2 정도로 시작하셔도 돼요. 동시에 남막가루 만들어서 드시기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앉고 일어나는 자세도 바꿔보세요. 셋째 주에는 생강 이중 치료법과 5분 무릎 수명 연장 루틴을 추가하세요. 아침에 침대에서 하는 다리 펴기 운동과 저녁에
벽밀기 운동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조격법도 실천해 보세요. 일상생활 자세들도 하나씩 바꿔 나가시고요. 넷째 주에는 5초 멈춤의 마법까지 모든 걸 종합해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때쯤이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뻣뻣함이 현저히 줄어들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완주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세요. 84세 최영순 할머니는 선생님, 저 지금 계단을 뛰어 올라가요. 손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75세 정순남 할머니는 평생 무릎 때문에 여행을 못 갔는데 지금은 친구들과 제주도까지 다녀왔어요. 라며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80세에도 20대처럼 건강한 무릎을 가질 수 있어요. 나이는 절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15년간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 능력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서 발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10걸음만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무릎을 살리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오늘부터 달걀 하나 깨서 난막 모으기 시작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앉고 일어나는 자세를 바꿔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한개월 후에는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던 그 일들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기, 오랫동안 미뤄둔 여행 떠나기, 계단 걱정 없이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기. 이 모든 것들이 한개월 후에는 현실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주변에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무릎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모두가 통증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